2%입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2% 빠집니다. 2% 빠지고 있고 왜 빠지는지는 아실 거예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했을 때는 쫓아가지 말자.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했을 때는 진짜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시세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에 나와 있는 실적을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기존에 있었던 대형주예요. 지금 요즘에 있는 대형주들은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는 했지만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거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20조, 33조, 한 45조 정도 됩니다. 그 규모가 무려 현대차, 기아차의 개별 시가총액하고 같습니다. 이거 고가 갔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컸어요. 자, 그만큼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도 지금 개화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인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먼저 올라간다. 물론 여기서 저밸류, 그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정부 정책에 방향하고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눌림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눌리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신고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체크를 하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고가에서 물릴 일은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고가에서 물린다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냐면, 자, 우리가 단순하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며칠 동안 상승폭을 키우죠. 키우면서 뭐가 되나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 거래를 단편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사고, 금융투자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다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 제가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게요. 기아차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잖아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게요. 현대차 그리고 아래다가 기아차, 기아 이렇게 보면, 자, 신고가를 먼저 간 건 기아차입니다. 12월 달에. 근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제 나왔어요? 1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월 달에 내용 발표한다. 그리고 3월 달에 시작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4월 달 되니까 뭐가 있죠? 총선이 있다. 그쵸? 지금 공감대는 뭐가 형성되어 있어요? 공매도를 때려잡자. 그쵸? 왜? 저평가니까. 그쵸? 저평가를 만드는 주범이다. 자,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공매도가 우리나라는 약간 좀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이런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저평가의, 즉 만년 저평가의 그런 이유 때문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 디테일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국 시장이 만년 저평가를 받는 요인은 거버넌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회사는, 특히나 상장기업들은 공모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PER 10배면 저평가 받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그쵸? 그러면 IPO를 뭐라 그래요? 기업 공개. 그쵸? 기업 공개를 하면 내가 이 기업 A를 만들었지만 이 기업은 상장하는 순간 공동의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집어 넣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 소유에 대한 폭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오너의 개념이 아니라 대주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너가 아니라 대주주가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일반 소액주주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다 동일해요. 그게 배당을 많이 준다, 어떤 공개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ETF를 더 만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해야 돼요. 회사에 돈이 없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와서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돈을 빌려와서 합니다. 물론 금리하고 주가 수익 비율하고 비교를 해가면서요. 자,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럼 그거 주가 조작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엔비디아 지금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느냐?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고,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 상승폭이 나오는지 아시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왜 다 유통 주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가냐고요. 그렇죠? 주식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줄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여기서 애플 보잖아요. 애플 어때요? 계속 줄어요. 계속 줍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어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줄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국 시장에서 강제할 수 있어요? 그건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영향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선반영된다. 어떠한 모멘텀도, 어떠한 이유도, 그쵸? 거기에 실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돼요?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될지 봐야 된다. 근데 이격이 높았을 때 내가 매매하면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이 신고가 매매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기 전에 어떻게 가격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매가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여기 2월 6일 오늘이에요. 인터플렉스 GST, 그쵸? 8시 51분 시장가 매수.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장시작 전에 시장가로 넣고 시가에 체결시키겠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매매가 됩니다. 오늘 몇 프로 올라요? 15.4%. 이거 뭐예요? 에브리봇. 그쵸? 에브리봇 언제 했어요? 제가 어저께 2월 5일날 장시작 전에 코리아 FT를 들어가면서 이 밑에 보세요. 장중에 10시 4분에 에브리봇. 근데 이게 끝이에요? 올려보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2월 1일날 에브리봇 장시작 전에 매수.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지금 수익 어때요? 20%에 가깝습니다. 제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쵸? 고가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고가 잡으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수익을, 그쵸? HLB 같은 종목을 보잖아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 중인 종목이고, 여기 HLB 같은 거는 일단 1달러 떼고 끝냈죠. 어때요? 31.9%. 어떤 종목? 신고가. 며칠?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오늘 인터플렉스 GS 이렇게 내용 진행되어 있는데, 인터플렉스. 자, 내용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1%밖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애초에, 그쵸? 신고가를 달성하고 돌파 구간에 정확히 공략한 내용이 있고, 그랬을 때 6% 수익. 그쵸? 이 밑에 거는 제가 중간에 매매를 한번 한 겁니다. 그쵸? 1월 22일 날. 최대 손실 폭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 정도의 상황을 체크하는데 걸리는 최대 기한은 2주입니다. 2주. 그러면 그 위에 어떻게 돼요? 6% 수익, 5.98% 수익. 그쵸? 이런 식의 매매가 되고 떨어지면 다시 산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매매를 어떻게 진행할지 분봉을 보고 2월 달에 내용 보겠습니다. 매도한 부분 있죠. 그런데 다시 매수하고 매도한다. 그쵸? 어느 정도입니까? 1월 30일. 그쵸? 9시에 체결시켜서 23,300원에 바로 판다. 몇 프로 수익? 6% 수익.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여기 이 구간에 매수를 해서 쭉 당겨서 보면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도 몇 프로 수익? 6% 수익. 그러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산다. 근데 제가 중간에 6% 보면서 왜 팔았어요? 떨어지니까. 그쵸? 이런 상황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렇죠? 이런 식의 매매가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GS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오늘 14%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14%까지. 근데 제가 매수를 몇 번 했습니까? 어떤 종목이에요? 이거 4번 했거든요. 최대 2주 기한 잡고 내가 분할할 수 있는 총 물량을 계산한다. 그랬을 때 2주 안에 철저하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에브리봇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지금 17%까지 강세폭을 키우는데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습니다. 안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보유할 거니까. 오늘 뭐 미쳐가지고 떨어지는 일 없고, 떨어지더라도 그냥 팔면 됩니다. 손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며칠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렸어요. 최대 얼마? 2주.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거 지금 수익이 20%를 넘어갑니다. 그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소통방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2월 5일 장중 매매 에브리봇. 이때 얼마예요? 25,000원. 어저께 2월 5일날 10시 가격입니다. 저 지금 얼마예요? 3만원이에요. 3만원.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해야 된다. 자, 진짜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잡아야 될지, 가격 잡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손절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어떤 식의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신고가 검색기,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법,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합니다. 요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아로 돌아와서 보면,
그럼 지금 어때요? 이격이 발생할 때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떨어지면 파는 거다. 근데 팔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아까 전에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게 뭐예요? 가격 전략. 보유기간 얼마? 2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매매 잘못한 거다. 그쵸? 손실 볼 때 어느 정도 봐요? 1에서 2% 정도는 감당하자. 근데 이럴 수 있는 기간은 얼마? 2주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그럼 평균치를 잡았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요? 이런 식의 수익이 난다. 오늘도 20% 가깝게 상승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터집니다. GST, 그쵸? 에브리봇도 그렇고 GST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상승폭을 키우고요. 그리고 오늘 15%까지 강세 구간에 있다. 이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떨어지면 뭐예요? 그냥 팝니다. 왜? 시세가 한번 발생했으니까. 그쵸? 그랬을 때 기간 얼마? 2주. 손절폭 얼마? 1% 내외 정도 됩니다. 2주 안에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맞나요? 저런 부분이 맞나요?를 비교해 가면서 손익비를 따지는데 그거 올바른 매매 아닙니다. 절대 올바른 매매 아니에요. 단타를 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달에 반도체 바이오가 강했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는데 가온칩스 같은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6%, 10%. 매매한 내용 많죠?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런 매매를 제가 왜 해요?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간다. 갖고 갔을 때 어떻게 돼요? HLB 이런 식의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현대차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 신고가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2시간, 3시간 넘어갈 겁니다. 그럼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그쵸?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도 아니 오늘도 이번 주에도 신고가 종목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스케줄은 어디에 따라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